한국 주식을 지금 계속 연달아 사모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럼 이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사고 있는 걸까?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쪽으로 순매수세를 강하게 한 종목의 특징을 보니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행복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로서 가지고 온 내용은 삼성전자, 현대차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바닥권에서 특히나 대반격을 보여준 만큼 우리는 또 이들의 움직임에서 그 숨어있는 투자 기회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외국인들도 이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실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기회를 찾아보며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 관세를 뚫어버릴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나온 가운데 이를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환율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을 사모으기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 환경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지금 계속 연달아 사모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중에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많이 사모으고 있는데 요거를 좀 면면히 따져봤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사고 있는 걸까?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쪽으로 순매수세를 강하게 한 종목의 특징을 보니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압도적인 매수세,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SK하이닉스, 그 다음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이 현대차, 그 다음이 현대모비스. 대표적으로 반도체, 방산, 자동차 섹터에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기아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 주식을 사기에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그야말로 쓸어담고 있네. 왜 그런 걸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 보니까 3월 17일부터 18일, 19일, 20일, 21일 그 다음에 오늘자 기준으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강하게 해줬어요. 그와 함께 요 의미 있는 요 기준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줬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만 전자를 회복한 움직임을 삼성전자가 보여줬죠. 또한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계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 특히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그 이전부터 계속 줄곧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또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기아도 마찬가지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모으고 있지?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를 왜 사모을까? 그래서 먼저 이제 반도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반도체 상승 이유. 이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자, 제가 한국의 이 주식시장의 본질, 경기 측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수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사실상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국내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매출 면면을 따져보면 결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가 이 수출을 잘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수출 쳐도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유럽도 중요하고 기타 아시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기가 어렵죠. 미국 경기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알아야 되고 유럽도 알아야 되고 글로벌 경기 흐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한국 주식 미치겠다. 미국이 뭐만 하면은 그냥 흔들리고 중국이 막 콜록콜록 기침하면 또 흔들리고 유럽이 막 부들부들 떨면 또 흔들리고 그냥 맨날 막 그 글로벌 경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체질이라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주식이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아질 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가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충격을 받으면서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고자 금리를 다 같이 내렸죠. 내리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때도
한국 증시가 굉장히 불타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잘 보시면 물론 그때보다는 금리 인하의 속도나 강도가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금리 어때요? 내리고 있죠. 미국도 내리고 있어요. 중국도 유럽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를 속도가 아닌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방향은 금리 인하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경기 회복의 방향성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기의 본질이 점점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방향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글로벌 금리를 얼마나 빨리 많이 내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니 그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시간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저는 계속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이 글로벌 경기 흐름과 또 우리나라의 수출, 이 경기의 본질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냐? 자,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도 기업들의 체질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산업이 많느냐? 제조 산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의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지수. 이 ISM 제조업지수가 코로나 이후로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빡 불을 뿜습니다. 그때 한국 증시가 매우 좋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 좋은 국면을 겪어요. 거의 23년도까지. 자, 근데 경기는 항상 누구 대비 후행하느냐? 주식시장 대비 후행합니다. 주식시장은 22년 말부터 바닥을 찍고 이 ISM 제조업지수의 회복과 함께 같이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상승했다가 반복을 하죠. 근데 잘 보면은 요 구조가 점진적으로 이런 식의 우상향을 겪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ISM 제조업지수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라인 중에 요 50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또 있는데 최근 기준에 50 위에 있다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보시면 ISM 제조업지수 추이가 이와 같이 오름세를 타줬던 흐름들이 많았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ISM 제조업지수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과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연이어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향이 크죠. 또한 글로벌리 어떠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냐면 보통 이 ISM 제조업지수랑은 뭐랑 연결성이 높나라고 봤을 때 B2C에 대한 수요가 연관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소비가 늘어났을 때 개인들은 주로 뭘 사느냐? IT, 가전, 내지는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자 코스피 기준 EPS랑 코스피의 이제 추이를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지수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돈은 요렇게 잘 벌어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수는 여전히 밑에 놀고 있다. 요 밑에 놀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쳐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작년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 요인 아직까지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휩싸여 있고 또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한국 증시가 좋아짐에도 더 큰 자금을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러한 이제 불안감이 자꾸 휩싸여 있는 거죠. 분명히 본질은 점점 좋아지는 국면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돈이 아직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관세는 일단 1차적으로 4월 2일 이후로 점진적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공매도도 사실 아직 재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뿐 실제 재개가 된 이후로는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4월부터겠죠.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사실 이게 계속해서 좀 발목을 붙잡을 것 같긴 한데 쉽사리 빨리 끝날 만한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도 빠르면 4월, 아무리 늦어져도 상반기 중으로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어서는 계속 본질이 좋아지는 국면이고 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회복 탄력성이 분명히 잡혀있는 상황에서 점점 이제 한국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시간이 곧 내 편이자 기회 요인을 잡을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 또한 그러한 요인을 봤기 때문에 환율의 부담이 있음에도 한국 주식으로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 중에 어떠한 비중이 아직까지 크냐 결국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반등 회복세를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 전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과 함께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제 재고 확보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단기 수요 증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그 다음에 반도체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이 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ISM 제조업 지수 회복과 함께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 이런 걸로 인한 한국 증시의 성장세와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 수요 회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평가 매력까지, 요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됐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상승 지속이 될 거냐 또는 반등에 그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구분이 또 필요하겠죠.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 확신이 든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고, 반등에 그칠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투자를 섣부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단기적으로만 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어서의 투자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투자 기회를 노릴 거라면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에 주목하시는 게 낫겠죠. 가령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지는 그와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 디램, 낸드와 관련된 업체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2번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 정도, 오히려 더 성장이 뚜렷하게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내지는 최근에 또 흐름이 좋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를 보신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장비주들, 아니면은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주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뭐 KC텍과 같은, 그러면서도 이제 기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인 거죠. 이거는 또 AI 반도체랑은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기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막 추세가 하락 추세인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를 돌린 쪽 위주로 보는 게 낫겠죠. 가령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추세를 돌리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네요. 리노공업도 추세를 돌리고 있고요. 쭉 정리했던 이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유난히 추세를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신고가를 지금 뚫어주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힘이 강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계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너무 막 단기 급등할 때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추세를 딱 기준으로 잡고 지금처럼 이제 추세 상단에 걸려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오히려 하단으로 내려올 때 공략을 하는 등의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끌리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고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과연 개인들의 수요가 얼만큼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계속 커질 수 있을까? 저는 단기간 내 그런 흐름을 막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실상 계속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는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돈 쓰세요, 차 바꾸시고요, TV 바꾸시고요, 컴퓨터 새로 사세요 한다면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유럽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렇게까지 개인의 소비가 막 활발하게 늘어날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등은 하겠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선뜻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돈을 풀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지, 이게 정말 막 꽃피는 봄이 오고 막 뜨거운 여름이 오고 경기 관점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구조는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더 활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개인의 소비와 관련된 주식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포커싱을 자꾸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내지는 국가의,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결국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돈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돈의 흐름에는 크게 3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정부,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개인. 결국 돈을 쓰는 주체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저는 개인의 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관세까지 겹쳐서 사실상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도 지워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확실한 회복이 개인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완전히 막 초저금리까지 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사리 돈을 쓰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반면 정부와 기업은 지금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트럼프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입장이고, 계속 그런 움직임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풀어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 기업에 중심된 투자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주도주의주의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